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국힘 내부에서 김기현 체제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정체되고 혁신위는 빈손으로 종료되고, 그래서 김기현 불가론이 오늘 국힘 내에서도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거고요. 하태경 의원은 모두 속았다, 그러면서 김기현의 사퇴가 답이다, 쇄신 대상 1순위가 바로 김기현 대표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불출마로도 부족하고 사퇴만이 답이란 거고요. 결국 혁신위는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 꼼수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패전 책임은 장수가 져야 되는데 꼬리 자르기만 한 거 아니냐, 낭떠러지로 향한 질주의 제일 앞에 김기현 대표가 있다며 강한 워딩으로 비판한 만큼 분열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인류한 혁신이 국힘 당원, 국민 모두 속았다는 겁니다. 총선에 만약에 대패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될 텐데, 그때 모든 책임을 김기현 본인이 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힘 서병수 의원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만 드러났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국힘 내부 갈등이 앞으로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 국힘의 서울 우세 지역이 49개 중에 6개 뿐이라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가 나오며 내부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김용남 같은 사람은 서울이 6석이 아니라 3석에 그칠 거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김기현 대표는 11일 최고위에서 혁신이 종료에 따른 혁신안 이행 방안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하는데, 별 기대가 안 되는 건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김기현 빨리 물러나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참고로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6석이 아니라 4석 정도만 확신한다, 이렇게 또 조롱을 하고 나섰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참고로 27일에 탈당 선언을 한다, 처음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나중엔 가능성으로 바뀌고, 이런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안철수 욕할 때가 아니다, 뭐 저렇게 간보냐,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시기 되면 만나겠다, 그러더니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가 가진 장점도 있다,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쉴드를 못 치는 상황입니다. 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 이래서 비판받는 거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시대 정신이라 불리는 윤석열 탄핵엔 관심도 없고 결국 내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따끔한 지적들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여론조사마다 결과는 다르긴 하지만 이준석 신당에 대해 절반 이상이 좋지 않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이준석 개인에 대한 불호도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선 여당의 1차 영입 인재 발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이 아니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대변할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혹평을 날린 거고요. 최근 전현희 위원장의 표적 감사에 나섰던 유병호 씨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서 그나마 관심을 여기까지 받은 거라 보고요. 15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공수처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도 계속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의 자녀 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은 2,700만 원에 불과한데 자산은 2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자금 출처를 밝히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한둘 터진 게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에선 검찰 왕국을 완성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고요. 서영교 최고위원의 관련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이 도망간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선배, 특수통 검찰 출신 김홍일이 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폭 잡던 김홍일, MB 면접으로 꽃길 걸었어. 그런데 검찰에서도 방송과는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사람이? 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검사를 사퇴한 이후 재산이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혀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 땡전 뉴스를 닮아 땡윤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김홍일은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을 무혐의 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은 골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를 수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모두 동원하더니 이제는 그것을 대전을 달랜다며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부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대기업 총수들을 부산으로 불러 모아서 같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저쪽부터 SK 최재원,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구강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 부회장 등 이런 사람들을 부산으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세계 209개국 중에 200위라고 합니다. 북한도 109위인데 말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추락시켜 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부산까지 불러서 총선 전시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대통령은 아직도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병원 간병비 이거 건강보험료 적용한다면서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라고 하면서요. 너무 잘했어요. 참 고맙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전세 사기 꼭 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결혼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은 구했어? 라고 물었더니 예. 그래 전세야? 아니요. 월세입니다. 왜? 어려울 텐데.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요. 결혼하는 청년들 가슴속에 확 박힌 내용입니다. 이 전세 사기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 관련한 특별법 확실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자 제한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자는 그렇게 비싼데 왜 그렇게 비싼 이자를 빌릴까요? 갑자기 한밤중에 딸아이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병원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급전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높은 이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게 되면 법정이자보다 높게 받게 되면 그 이자는 무효화시키거나 더 많이 받게 되면 원금까지 무효화시키는 이자 제한법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서 민생은 민주당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